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자, 4단원, 자, 비와 비율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라는 것은요, 두 수가 있을 때, 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거와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이거를 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자, 비를 나타내는 기호를 이용해서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 텐데요. 자, 읽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그 대부분은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 얘는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비를 나타낼 때, 이 비를 읽는, 자, 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자, 상당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잘 보시면서, 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간편하게 읽는 방법은요. 자, 뭐가 있느냐면, 가운데에 대자를 붙였어요. 자, 이 기호를, 자, 대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3대 5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주 편안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편안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자, 3과 5의 비. 굉장히 그 인간적인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과 5의 비. 상당히 3과 5가 다정해 보이는 자, 그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3대 5,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한데, 자, 3과 5의 비, 뭔가 포근한 자,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금 뭔가 좀 내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팍 오는, 자, 그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제. 자, 세 번째 표현은요. 3의 5에 대한 비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3을 이야기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어요. 그죠? 3의라고 했으니까. 자, 3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냐면은, 5를 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3의 5에 대한 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 내용을 살짝 그 앞뒤의 순서만 좀 바꿔서요. 자, 5에 대한 3의 비.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누구 얘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다분하냐면 3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상당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겠다는 거냐면은 5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자, 그런 의도가 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비교 나가는 거 자, 되게 싫어하시죠? 자,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비교하십니다. 자, 누구를 빗대어서 자, 비교를 하시냐면 옆집의 뭐 누나나 또는 뭐 형 또는 뭐 오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자,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은 그런 옆집의 오빠나 형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3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옆집 오빠나 형들이 자, 5인 겁니다.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죠. 자, 그래서, 자, 두 수의 나눗셈을 갖다가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자, 이렇게, 비를 나타내는 기억을 이용해서 나타낸, 자, 이런 표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비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읽는 방법 세 가지, 자, 3대 5, 그 다음에, 자, 3과 5의 비, 그리고 3의 5에 대한 비, 그 다음에 5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선생님이 강조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표현 상당히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이 3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5를 기준으로 자,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비율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들, 자,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라는, 자, 이런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네모를 기준으로 쌍동그라미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하고 싶으냐면, 근본적인 거는 쌍동그라미를 비교하고 싶은 거죠. 자, 쌍동그라미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쌍동그라미를 비교하고 싶을 건데 그러면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 대상, 자, 이 네모를 기준으로 자, 쌍동그라미를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네모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자,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쌍동그라미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비교하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비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비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몇 대 몇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자, 그런 비의 표현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앞에 있는 쌍동그라미가, 자, 비교하는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네모가, 바로 뭐냐면, 자, 기준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 확인을 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5라고 했을 때요. 자, 3대5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뭐라고 했느냐면, 자,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했냐면,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과 5의 비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겠죠. 자, 이게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가 기준량이 됩니다. 자, 5를 기준으로 3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3의 5에 대한 비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 이 3이 비교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자, 5가 기준량이죠. 자, 그리고 자, 5에 대한 3의 비.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3의 D라고 했으니까 자, 3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요. 누구를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비교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죠? 자, 그런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되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대안 바로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자, 대안 바로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구별하는 거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비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바로 비교하는 양이고요. 그러면 그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라고 하는데, 자, 기준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량, 이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대안 바로 앞에 있는 그 수가 기준량이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자, 여러분들은 자, 그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자,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누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너무 대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비율이 나옵니다. 자, 비율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자, 비의 값인데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비율.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비의 값이라고 한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직접 나누는 겁니다. 자, 필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B가 7대 11일 때, 자, 비율의 또는 자,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요. 자,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준량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비교하는 양을, 자, 뭐로 나누라? 기준량으로 나누라. 그래서, 자, 10분의 7.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비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 B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B의 뜻이 뭐였죠? 두 수를요 나눗셈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B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 그게 바로 B라고 하는데 그 처음에 그 B의 뜻이 자, 제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나눗셈으로 나타냈을 때의 그 분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율이라고 하고요. 자, 또 다른 이름으로 B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해서 B의 값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서부터는 자, 이제 실전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찾아 써보고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대 4라고 했는데요. 자, 비교하면 뭡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준량, 뒤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교하는 양을, 자, 기준량으로 나누라고 했죠. 자,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5에 대한 2의 B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2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5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 2인 거고요. 자, 기준량은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면, 자, 5분의 2가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비율 또는 비의 값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3의 6에 대한 비라고 했습니다. 3의 6에 대한 비. 자, 그러면은, 이 3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6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비교하는 양은 3이고, 기준량은 자,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6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2분의 1로,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비와 비율. 자, 비도 있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두 수는, 자, 비로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비율로 표현된, 자, 그런 수들입니다. 다음 비와 비율 중에서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작은 것을 모두 찾아, 자,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준량이, 자, 비교하는 양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 첫 번째 거. 자, 기준량이, 자, 앞에 있는 수 5가 비교하는 양이고, 뒤에 있는 3이 기준량이니까, 자, 기준량이 작죠? 자, 그래서, 자, 5대 3 맞고요. 자, 그리고 7대 8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수가 비교하는 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 되죠? 자, 그런데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탈락됐습니다. 자, 그리고 3과 5분의 2라고 했는데요. 자, 이걸 여러분들, 자,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분수로 고치면, 자, 3, 5, 15에다가 더해주면은 17이 되죠? 자, 이거를 B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17대 5가 되죠. 자,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자,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89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00분의 89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89대, 자,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준량이 비교하는 양보다 훨씬 크죠? 자, 그래서 훨씬은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탈락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은수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 중에서 볼펜에 대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펜에 대한 형광펜의 비. 그러면은, 자, 형광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기준을 뭘로 삼겠다? 볼펜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죠. 그래서, 자, 그랬더니 그 비율이 얼마라고 했느냐면, 자, 비율이라고 한다면은, 자, 형광펜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볼펜으로 나눈 것이 1.3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10분의 13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형광펜에 대한 볼펜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펜이 앞에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이 그러면 뒤에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 볼펜을 형광펜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볼펜은 10이었고요. 자, 그러면 형광펜은 13이었죠? 자, 그래서, 자, 비율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자, 13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개요, 그 비율이나 비의 값은요, 반드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그 지켜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분이 가능했다면, 자, 이거는 약분을 당연히 해서 기하분수로 표현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 자체로 기하분수 상태이기 때문에, 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비와 비율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와 비율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자, 내용을 붙여서 또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